미스코리아 대회를 나갔는지 많이 궁금해 주시는데 공고 이제 포스터 같은 게 붙은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저희 이제 학교 후배들을 보고 저 대신에 이제 제 사진을 막 캡처해서 넣고 제 신장 체중 같은 걸 적어가지고 예선 지원서를 낸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카바디 국가대표 선수 우희준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카바디는 인도의 국기와 같은 종목으로서 단체로 하는 투기 종목이에요. 카바디는 힌두어로 숨을 참다라는 의미거든요. 실제 경기 중에 숨을 참진 않지만 카바디라는 이 단어를 공격을 하는 30초란 시간 내내 계속 외쳐야 돼요. 공격을 하고 터치를 해서 오면은 이게 득점으로 인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점수를 쌓아가는 거고, 수비는 그 터치를 하려는 인원을 잡아내서 그 사람이 자기 진영으로 못 들어가게 수비를 하면은 수비에서 이제 1점을 얻는 그런 시스템이에요. 요즘은 약간 피구랑 술래잡기가 약간 섞인 그런 뭔가 다채로운 동작을 볼 수 있는 그런 투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제 캐비넷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물품은 저의 국가대표 선수 유니폼인데요. 저는 등번호 5번을 달고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.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카바디라는 종목을 이제 전향한 케이스인데, 하게 된 계기가 조금 특이해요. 대학을 가기 전에 일을 한 적이 있어요. 그게 이제 한국관광공사라는 곳에서 이제 영어 통역직으로 이제 일을 잠깐 했었었는데, 아무래도 운동선수를 오래 했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게 좀 맞지가 않은 거예요. 퇴사를 하고 이제 모은 돈으로 여행을 좀 다녀봐야겠다 해서 여행을 하다가 그 중에 들렸던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였거든요. 정말 그냥 뛰어다니는 모든 장소에서 어린애들이 막 카바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저는 어떤 뭐 근력이나 파워가 좋은 편은 아닌데 순발력이나 어떤 민첩성이 좀 좋은 선수였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뭔가 직감적으로 이 운동을 내가 하면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카바디를 찾아보니 카바디를 할 수 있는 이제 곳이 부산이었고, 그래서 협회 측에 말씀을 드려서 가서 되게 막무가내로 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시작한 그 연도 말에 상비군으로 뽑혔고,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면서 그 이후 이제 뭐 16, 17, 18 쭉 국가대표 선수로서 운동을 했었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카바디가 다른 종목 같이 어떤 실업팀이 있거나 프로리그가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실업팀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얻어내는 환경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. 근데 인도는 카바디가 정말 큰 스포츠다 보니까 이미 어떤 실업팀의 문화가 되게 잘 돼 있고 심지어 프로리그가 있어요. 하지만 반면에 그 리그가 남자 리그밖에 없어요. 여자 프로리그는 현재 없다 보니까 여자 카바디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장 크게 뛸 수 있고 가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기는 제가 봤을 땐 아시안게임일 것 같아요. 제가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물품은 이 3종 세트인데요. 제 캐비넷 안에 혹은 제 가방 안에 항상 들어있는 물품이에요. 마사지형 진통 소염제 제품이고요. 두 번째는 귀여운 밴드. 마지막은 뿌리는 이제 근육통에 뿌리는 파스, 스프레이. 일단 이렇게 세 개를 제가 들고 다니는 이유는 카바디라는 종목이 정말 큰 부상, 잔부상이 정말 많은 종목이거든요. 과격한 스포츠예요. 터치를 하다가도 수비와의 어떤 접촉이 엄청 많고, 수비들이 다리 쪽으로 다이빙을 한다든지 뒤에서 백캐치를 한다든지 이로 인해서 접촉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부상이 되게 많아요. 뭐 타박상도 있고 뭐 심하면 골절까지도. 경기를 하나 끝내고 훈련을 끝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 막 이런데 막 흉터 나 있고 매트에 쓸려 있고 멍들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것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. 아무래도 수비를 하다 보면은 격렬하게 잡다 보면 이제 옷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. 저 역시 뭐 공격을 하다가 수비 인원들이 제 옷을 당겨서 뭐 옷이 늘어난 적도 있고 찢어진 적도 있고, 혹은 옷이 이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벗겨진 적도 정말 많아요. 대부분의 카바디 선수들이 안에 타이즈를 입거나 또 다른 뭐 이너티를 많이 입어요. 바지도 똑같아요. 바지를 당겨버리면은 정말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안에 무조건 이너 타이즈를 꼭 입고 상의 타이즈를 항상 입는 편이에요.
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저의 물건은 카바디 전용 신발이에요. 이거는 인도에서 저희가 직구하는 신발이에요. 레슬링화랑 되게 비슷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. 매트에서 미끄러지거나 이제 뭐 미끄러우면 안 되니까 어떤 고무 재질로 이런 모양으로 된 이 밑창을 이제 갖고 있고, 그래서 이제 이걸 신었을 땐 좀 덜 밀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중요한 게 이게 발목까지 올라오는 하이가 이제 특징인데, 저희가 발목 부상이 정말 잦아요. 발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발이 되게 중요한데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도 있지만 발목 보호의 역할도 해줘서 대부분의 카바디 선수들은 이 브랜드의 이 카바디화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문제가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제작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한 번 살 때 막 카바디 10켤레씩 막 사고 막 그래요. 왜냐면은 쉽게 많이 이제 해져요. 또 저만의 팁은 처음에 샀을 때 본드칠을 처음에 바로 해줘요. 또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제품, 물품은 저의 군복, 전투복인데요. 이 전투복을 사실 올해 5월까지도 입었었는데 이렇게 뭔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자란 케이스예요. 아버지는 이제 형사로 오랜 기간 복무를 하셨었거든요. 지금도 현역에 계시고, 저도 아빠처럼 반평생 어떤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러다가 문득 제 눈에 들어온 게 저희 학교에서 그 학군사관 ROTC 제도를 통해서 흘리듯이 자연스럽게 지원을 했던 것 같고, 그리고 군에 들어가서는 2개의 부대에 있었는데 그 두 번째로 갔었던 부대가 제가 이 전투복을 입었던 부대인데, 특수전 사령부 예하에 그 해외 파병 전담 부대라고 국제평화지원단이라는 부대가 있어요. 제 소위 말때 그때 처음 이제 특전사 부대로 들어가게 됐고, 동명부대의 통역장교라는 직책으로 레바논에 파병을 갔었고, 8개월간의 임무 수행 후 돌아오자마자 6월 말에 전역을 해서 하자마자 또 선발전 해가지고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바로 합숙훈련에 들어왔습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운동선수를 하다가 학군사관 후보생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2가지 신분이 있는 상태에서 왜 이제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갔는지 많이 궁금해 주시는데, 부산울산 지역 예선을 하는 공고 이제 포스터 같은 게 붙은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저희 이제 학교 후배들을 보고 저 대신에 이제 제 사진을 막 캡처해서 넣고 제 신장 체중 같은 걸 적어가지고 예선 지원서를 낸 거예요. 몇 주 뒤였나?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. 예선 합격했으니까 본선 치르러 이제 뭐 부산 어디로 오라고. 당연히 안 나가고 후배들한테는 화내고 막 그랬었죠. 이 미스코리아가 또 엄청 큰 대회잖아요. 큰 미디어에 비춰질 수 있는 기회고. 그래서 여기를 내가 나가서 당선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카바디 선수입니다라고 한마디를 하는 게 우리 종목을 알리는 데 큰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부산에서 지역 예선에서 정말 운이 좋게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본선에 올라갔는데 본선에서도 정말 운이 좋게 이제 또 그 해 선으로 당선이 됐어요. 저는 곧 군인이 될 사람이고 지금은 카바디 국가대표로 운동하고 있는데 그 경험 삼아 나왔다. 그리고 나는 우리 종목 홍보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말하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좋게 특별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. 저희 남자 여자 대표 선수들 총 22명 이 더운 날 매일같이 로술땀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한 맞추고 있어요. 끝까지 카바디 종목에 대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우희준 선수도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